여러분, 15화에서는 강필범 회장의 소름 돋는 계산법이 등장하죠. 강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한민증권입니다.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 아들조차 자기에게 위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내치는 냉혈한이죠. 그런데 이번엔 여론이 발목을 잡습니다. 펀드 사기 판매에 책임감을 느낀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는 순간 한민증권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 회장은 아주 영리한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자살을 기도했던 김미숙 씨를 전격 복직시키는 건데요. 겉으로는 아픔을 겪은 직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비로운 모습을 연출하며 언론의 비난을 차단하려는 철저한 방패용 복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식적인 모습 뒤에는 잔인한 본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비자금을 건드린 홍금보를 처리하기 위해 송주란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뉴스를 막기 위해 김미숙을 이용하면서 뒤로는 홍금보를 납치해 제거하려는 강 회장의 이중성이 극의 긴장감을 폭발시킵니다. 늦은 밤 홍금보는 해적단 아지트인 울랄라 통닭 2층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우와 휴대폰으로 한민증권 주주총회 전략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며 걸어가던 중이었죠. 그때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눈부신 봉고차 헤드라이트가 비치더니 봉달수 패거리들이 내려 홍금보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홍금보는 비명을 질렀고 통화가 끊기지 않은 덕에 수화기 넘어 신정우는 그 비명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홍금보, 무슨 일이야? 신정우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마침 1층 홀에서 저녁밥을 먹던 알버토와 고복휘, 이용기 과장도 이 소리에 놀라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홍금보를 강제로 봉고차에 태우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알버토와 신정우가 봉달수의 부하들과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며 길을 막아서고 그 혼란을 틈타 이용기 과장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홍금보의 부모님까지 합세해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봉달수는 결국 차를 돌려 황급히 도주합니다. 납치 위기를 넘긴 홍금보와 해적단 멤버들은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정체를 드러내 정면 돌파를 선택하죠. 홍금보는 기자들 앞에 서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한민증권의 비리를 추적해온 여의도 해적단의 실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녀는 해적단이 확보한 33%의 지분을 공개하며 한민증권의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해 부패한 경영진을 바로잡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기자회견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강 회장을 향한 분노의 여론에 불을 지핍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강노라는 이 기자회견을 보며 신정우를 향한 연심과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해적단에 공식 합류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의도 해적단 사무실, 강노라의 합류 후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홍금보가 브리핑을 합니다. 이용기 과장이 홍금보 대표를 괴한이 습격했다 하며 찍은 영상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용기 과장이 찍은 영상 속에는 도망치는 봉달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았고 이 사진을 본 강노라는 경악합니다. 그가 바로 10살 때 자신을 유괴했던 범인임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이 사건은 강노라에게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노라는 비록 약혼식은 파투가 났지만 여전히 짝사랑하는 신정우가 해적단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 역시 아버지가 아닌 해적단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홍금보는 강노라와 함께 최인자 여사가 자주 가는 의상실을 찾아가 은밀한 회동을 갖습니다. 자신은 절대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최 여사에게 홍금보는 이용기 과장이 찍은 봉달수의 사진을 내밀며 세기를 박습니다. 여사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릴 때 노라를 유괴했던 범인입니다. 엄마, 알벗이 그러던데 이 사람이 명희 오빠 차 사고로 죽기 전에 차 바퀴를 수리한 사람이래. 어릴 적 딸과 자신의 인생을 망친 배후가 남편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한 최 여사는 결국 보유 주식 전부를 홍금보에게 양도하며 남편에게 등을 돌립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어느 날, 회장실에서 강필범 회장은 송주란 비서실장에게 묻습니다. 대체 그 건방진 해적단 놈들이 이번 주총에 올리겠다는 안건이 뭐야?
이때 송 실장은 감정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강필범 회장님, 해임안입니다. 경로한 강 회장은 비자금을 인출해 반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만 이미 계좌 잔고는 0원. 비자금은 해적단의 지분 매수 자금으로 증발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 최인자 여사와 딸 노라는 강필범 회장에게 강노라의 어릴 적 유괴범 사진이라며 봉달수의 사진을 내보입니다. 봉달수의 사진을 보여주자 강필범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송주란이 언젠가 한번 회사로 봉달수를 불러 굳은 일을 해줄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기에 봉달수를 기억해내고 그럼 옛날에 강노라를 납치 유괴해서 몸값을 받으려고 꾸민 작당들이 송주란과 봉달수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필범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뻗쳐올라 그날과로 집에서 기거하던 송주란을 쫓아내고 다시는 회사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송주란을 비참하게 쫓아내버립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강 회장은 몸집을 줄여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DK벤처스와 함께 한민증권 전체 인력의 40%를 내치는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강행합니다. 한민증권 내부는 초토화가 되었고 차중일 부장은 텅 빈 사무실을 보며 씁쓸하게 말합니다. 애사심이 이미 하한가를 찍었어. 회장에게 버려져 지하철역에서 김밥을 파는 신세가 된 방진목과 남겨진 동료들의 모습은 강 회장의 제국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주주총회 날입니다.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송 실장이 남기고 간 그 서늘한 보고서, 회장 해임안이 적힌 서류를 손에 쥐고 떨며 주총장에 들어섭니다. 이때 당당히 주총장 정면으로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다름 아닌 홍금보였습니다. 객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차중일 부장은 사색이 됩니다. 자신의 팀 막내 미스 홍이 해적단의 수장이자 최대 주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차중일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미스 홍? 자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미 해적단이 확보한 33%의 지분과 여의도 해적단 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주인은 우리 모두라는 홍금보의 호소에 마음을 움직인 개미 투자자들의 위임장까지 합쳐지자 홍금보의 지분율은 결국 강 회장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홍금보는 한민증권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합니다. 평생을 제왕처럼 군림해온 강필범은 최대 주주의 권한 앞에 처참하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도구로만 보던 권력자가 자신이 내팽개쳤던 가족과 직원 그리고 개미 주주들의 손에 의해 몰락하는 가장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커버 미스 홍은 이렇게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막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딸까지 포기했던 아버지와 그 뒤에서 발톱을 숨겼던 신복. 그들의 끝은 결국 철저한 고립과 패배였습니다. 반면 위기의 순간 함께 달려나왔던 해적단의 연대는 결국 회사의 주인 자리를 되찾아왔습니다. 16화에서는 퇴사한 소경동 부장과 방진목 과장을 복귀시키고 강필범과 DK벤처스에서 엉망으로 만든 한민증권의 구조조정을 다시 재검토하여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과 강명희 사장과 여우회 우수사원 사망 가해자로 봉달수가 체포되고 교사범으로 송주란과 강필범도 체포됩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복수극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여의도 해적단의 못다한 러브스토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금보 vs 알버트오, 강노라 vs 신정우, 고복희 vs 이용기. 그리고 차중일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될까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